밤의 조용한 불빛 아래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셨군요. 창밖으로는 저녁 바람이 천천히 지나가고 하루의 소음들이 하나둘 조용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거리의 자동차 소리도 낮 동안의 분주함도 이제는 모두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갑니다. 오늘 하루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무겁게 쌓인 것들도 마음 한쪽에 걸린 것들도 이제는 천천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숨을 고르게 쉬고 이 밤의 고요 속에 몸을 맡기시면 됩니다. 천천히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어깨에 들어간 힘도 조금씩 빠져나가고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졸린 눈으로 듣던 옛날 이야기. 그때는 세상이 참 작았고 모든 것이 따뜻했지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고 그 품은 언제나 포근했습니다. 그 시간의 온기가 어쩌면 오늘 밤 다시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 옛날 이야기 3편을 조용한 숨결로 이어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 은혜 갚은 쥐. 아주 먼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마음씨 고운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언제나 따스한 미소를 잃지 않는 분이셨지요. 작은 초가집 한 채, 작은 텃밭 하나, 그리고 오래된 헛간이 할아버지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셨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저녁이면 헛간에서 하루 일을 정리하셨지요. 어느 가을 저녁 해가 천천히 지고 하늘이 붉게 물들 무렵 할아버지는 작은 헛간에서 쌀독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가을 햇살이 헛간 문틈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먼지 같은 것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쌀독을 닦아내고 한 톨 한 톨 소중히 정리하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찍찍. 할아버지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한번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찍찍.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보니 헛간 구석 어두운 곳에 작은 쥐 한 마리가 낡은 덫에 걸려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작고 가냘픈 쥐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릎을 굽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야, 아팠구나. 놀랐겠구나. 할아버지의 손길은 참 부드러웠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덫을 풀어주셨습니다. 쥐는 할아버지의 손바닥 위에서 작게 떨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쥐를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다. 무서워하지 마. 쥐는 할아버지의 손바닥 위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더니 작은 눈으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따뜻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일까요?
안도의 한숨일까요?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쥐를 헛간 밖으로 천천히 데려다 주셨습니다. 조심히 가거라. 다시는 다치지 말고. 쥐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긴 시간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풀숲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작은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헛간 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헛간으로 돌아가 남은 일을 마저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가을은 점점 깊어지고 밤 공기는 조금씩 차가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저녁 일을 마치고 작은 방에 누워 계셨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밤 달빛이 하얗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규칙적이고 또렷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할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뜨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달빛 아래 수십 마리의 작은 쥐들이 줄지어 마당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 행렬의 맨 앞에는 할아버지가 구해준 바로 그 작은 쥐가 무언가를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쥐들은 천천히 조용히 한 마리씩 할아버지의 헛간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입에 문 것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천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벼 이삭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익은 아름다운 벼 이삭들이었습니다. 한 이삭, 두 이삭, 세 이삭. 쥐들은 조용히 정성스럽게 벼 이삭을 쌓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만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하게 차올랐습니다. 눈시울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작은 쥐는 마지막 벼 이삭을 내려놓고 할아버지가 있는 창문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의 시선이 달빛 아래서 마주쳤습니다. 쥐는 천천히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도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모든 것이 전해졌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온기가, 따스함이 그렇게 밤 공기를 타고 전해졌습니다. 쥐들은 천천히 하나둘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창가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할아버지가 헛간에 나가보니 벼 이삭들이 정갈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 하나하나에 작은 쥐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벼 이삭을 조심스럽게 손에 들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대표 이삭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할아버지의 미소도 그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작은 따스함이 마음 한쪽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주고받는 온기는 말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크지 않은 것이라도 진심이 담기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조용히 마음에 내려앉았나요? 그 온기가 조금 더 이어지길 바라며 이제 또 다른 옛 이야기를 천천히 모셔봅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다음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이야기, 호랑이와 곶감. 아주 먼 옛날 깊은 산속 마을에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곳, 산 아래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새소리가 들리고 밤에는 바람소리가 들리는 그런 곳이었지요. 그 집에는 젊은 어머니와 갓 태어난 아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이제 막 100일을 넘긴 작고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낮에는 잘도 자던 아기가 밤만 되면 울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찬 바람이 불고 어둠은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아기가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응애, 응애. 작지만 힘찬 울음소리가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는 아기를 품에 안고 이리저리 달래보았습니다. 젖을 물려도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장가를 불러도 아기는 계속 울었습니다. 등을 토닥여도 흔들어도 아기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목소리도 쉬어가고 팔도 저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지친 목소리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야, 그렇게 울면 호랑이 온다. 그 순간 초가집방 어둠 속에서 정말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마을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에 사는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산길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초가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집안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애, 응애. 호랑이는 귀를 더 세우고 집안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울면 호랑이 온다니까. 호랑이는 생각했습니다. 나를 말하는 건가? 나 호랑이가 온다는데도 저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네. 호랑이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내가 무섭지 않나 보구나. 참 신기한 아기로구나. 호랑이는 초가집 주변을 천천히 맴돌며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울음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럼 곶감 줄까? 그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기의 울음이 뚝 그쳤습니다. 호랑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곶감? 곶감이라는 게 뭐길래 저 무서운 울음소리가 단번에 멈췄을까? 호랑이는 문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집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기에게 작고 주름진
빨간 열매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그것을 보더니 울음을 뚝 그치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어머니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호랑이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세상에 나보다도 무서운 것이 이 세상에 있었구나. 호랑이는 천천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곶감이라는 게 나보다 무섭다니. 나는 산에서 제일 무서운 줄 알았는데 세상에는 더 무서운 게 있었어. 호랑이는 슬금슬금 초가집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무언가가 호랑이의 등 위로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으악! 호랑이는 혼비백산, 정신없이 산길을 내려 달렸습니다. 이게 바로 곶감인가 보다. 무섭다, 무서워. 살려줘. 호랑이는 온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보일 정도로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나무도 바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려 마을 어귀 큰 소나무 아래에서 호랑이는 겨우 멈춰 설 수 있었습니다. 헉, 헉, 헉. 호랑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등 위에 있던 것은 곶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소도둑이었습니다. 소도둑은 밤에 몰래 마을의 소를 훔치러 왔다가 어둠 속에서 호랑이를 소인 줄 알고 등에 올라탔던 것이었지요. 소도둑도 호랑이도 둘 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으악, 으악. 둘은 동시에 비명을 지르고 반대 방향으로 정신없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호랑이는 다시 산으로, 소도둑은 마을 밖으로, 그렇게 서로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 뒤로 호랑이는 다시는 그 마을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소도둑도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가집의 어머니는 아기를 품에 안고 조용히 웃음 지었습니다. 아기는 곶감을 한 입 베어 먹으며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겨울밤 달빛이 작은 초가집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작은 것이 만들어낸 커다란 평화였습니다. 무서움도 긴장도 아닌 그저 조용히 웃음 짓게 하는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오해가 만든 소동도 결국은 모두를 지켜준 그런 밤이었지요. 조금 전의 이야기가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었기를 바라며 이제는 오늘 밤의 마지막 이야기를 아주 천천히 열어봅니다. 숨을 한번 고르게 내쉬고 고요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볼까요? 세 번째 이야기.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 아주 먼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두 명의 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소금을 팔고 한 사람은 기름을 팔았습니다. 소금 장수는 매일 아침 무거운 소금 광주리를 지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기름 장수도 매일 아침 기름 항아리를 지고 같은 장터로 나갔습니다. 둘은 장터에서 나란히 자리를 펴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소금 장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나는 왜 이렇게 팔리지 않을까? 기름 장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손님이 너무 없어. 둘은 나란히 앉아 나란히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의 얼굴은 어두워졌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도 저녁에 돌아올 때도 두 사람은 늘 시무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장터를 지나가다가 두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다가와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두 분은 왜 그렇게 시무룩해 있소? 소금 장수가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팔리지 않아요. 기름 장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름인데 아무도 사가지 않아요. 노인은 두 사람의 물건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소금은 깨끗하고 하였습니다. 기름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건은 참 좋은데 왜 안 팔리는지 아시오? 두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건 말이요. 두 분이 자기 물건만 보고 있기 때문이요. 네. 그럼 서로 바꿔보시오. 바꾼다고요? 그렇소. 소금 장수는 기름을 팔고 기름 장수는 소금을 파는 거요. 두 사람은 어리둥절했지만 노인의 말이 신기해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소금 장수는 기름 항아리를 들고 기름 장수는 소금 광주리를 지고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금 장수가 파는 기름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이 기름 정말 좋네요. 빛깔도 맑고 향도 좋아요. 이렇게 좋은 기름은 처음이에요.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소금 장수는 신이 나서 기름의 좋은 점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이 기름은 정말 정성껏 짠 거예요. 햇빛에 말리고 또 말려서 이렇게 맑은 빛깔이 났답니다. 기름 장수가 파는 소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소금 정말 깨끗하네요. 간도 딱 맞고 입자도 고와요. 이런 소금은 처음 봐요. 기름 장수도 신이 나서 소금의 좋은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 소금은 바닷물을 오래오래 졸여서 이렇게 하얗고 깨끗해진 거예요. 음식에 쓰시면 정말 맛있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같은 물건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잘 팔리는 거지? 장이 끝나고 두 사람은 서둘러 노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대체 무슨 일인가요? 어제까지는 하나도 안 팔렸는데 오늘은 다 팔렸어요. 노인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말이요. 당신들이 자기 물건만 보고 있었기 때문이요. 소금 장수는 소금만 보니 소금의 좋은 점을 몰랐소. 매일 보는 것이라 당연하게 여겼던 거지요. 기름 장수도 마찬가지였소. 하지만 상대의 물건을 팔게 되니 비로소 그 물건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소중한지 눈에 보이게 된 거요. 두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말이요. 서로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니 그 마음이 손님들에게도 전해진 거랍니다.
진심은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목소리로 전해지는 법이니까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소금 장수는 소금을, 기름 장수는 기름을 팔았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소금 장수는 자기 소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소금이 이렇게 좋은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끗하고 소중한 것이었어. 기름 장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기름이 이렇게 맑고 아름다웠구나. 내가 매일 보면서도 몰랐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의 물건을 칭찬해주곤 했습니다. 자네 소금 정말 좋더군. 자네 기름도 일품이야. 손님들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장사는 날이 갈수록 번창해 갔습니다.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는 그 소중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다른 눈으로 바라보니 그 안에 담긴 빛이 비로소 눈에 들어왔습니다. 잔잔한 숨결 사이로 고요한 깨달음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늘 밤 세 편의 옛 이야기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은혜 갚은 쥐의 작은 온기, 호랑이와 곶감의 따뜻한 웃음, 그리고 소금과 기름이 전하는 소중함의 의미. 이 이야기들이 오늘 밤 당신의 마음 한쪽에 조용히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세 이야기 모두 크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쥐의 은혜, 작은 곶감의 힘, 작은 깨달음의 빛.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고 삶을 빛나게 했지요. 우리의 하루도 어쩌면 그런 것이 아닐까요? 작은 것들이 모여 하루가 되고 그 하루들이 모여 우리의 삶이 되는 것.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히 쉬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창밖의 바람이 당신의 하루를 부드럽게 쓸어주고 달빛이 당신의 잠을 고요히 지켜줄 겁니다. 이불 속 온기가 당신을 포근히 감싸주길. 그리고 이 밤이 당신에게 깊은 평안을 선물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제 곁에서 조용히 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옛 이야기 3편을 정성껏 준비해 둘게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